안녕하십니까? 하나훈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34화 하나훈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입니다. 오늘은 시 18번째로 고 하나훈 시인의 시 여인에 대하여 하나훈 시인의 자작시 해설 황토길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인이라는 시 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인 하나훈. 눈여겨 낯익은 듯한 여인 하나. 어깨에 넙직한 사나이와 함께 나란히 아가를 거나리고 내 앞을 무심히 지나간다. 아무리 보아도 나이가 20살 남짓한 저 여인은 뒷모양 걸음걸이하며 몸맵시 틀림없는 저 누구라 할까? 어쩌면 엷은 입술 혀끝에 맴도는 이름이요, 어쩌면 아슬아슬 눈 감길 듯 떠오르는 추억이요. 옛날엔 아무렇게나 행복해 버렸나 보지. 아니 정말로 이제금 행복해 버렸나 보지. 여기에 이 시를 해설한 것을 옮겨본다. 시인 장만영 선생님이 지으신 애정시 감상에서 하나훈은 내가 여기 새삼스러이 소개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 시문학 사상에 오직 하나인 문둥이 시인이다. 살이 막 썩어가고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둘 자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저주받은 육체의 소유자이나, 그러나 그도 인간이고 보면 가슴 속에는 새빨간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더더구나 청춘이매랴. 여기서 장만영 선생님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장만영 선생은 1914년 황해도 연백에서 출생하셨고 호는 초예입니다. 1923년도에 황해도 배천 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7년에 졸업하셨고 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와 1932년 지금의 경북고등학교 전신인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1934년에는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3기 영어학교 고등과에 입학하였으나 1936년 부모님의 강권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1954년에는 서울신문사에 입사하여 출판국장을 역임하였고 신천지와 학생문예지인 신문예를 주관하기도 하였습니다. 1959년에는 한국시인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1966년에는 회장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10월에 사망하셨는데 그의 시작 활동은 1931년에 동광지의 독자 투고란의 습작품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같은 잡지 1932년 5월호에 시 봄노래가 김옥 선생님의 추천을 받음으로써 정식으로 등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인이 시 해설을 한 것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에서 거리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국어를 청하며 돌아다니다가 문득 그의 눈에 띄인 여인 하나, 어깨 넙직한 사나이와 함께 나란히 아가를 거느리고 앞을 지나가는 그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옛 기억을 자꾸 더듬어 보는 것이다. 어쩌면 엷은 입술 혀 끝에 맴누른 이름이여, 이렇게 노래를 했고요. 어쩌면 아슬아슬 눈 감길 듯 떠오르는 추억이요,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너무도 아득한 일이어서 이름조차 생각나지 않으나 꿈인 양 한때 추억이 그를 괴롭힌다. 나는 이 여인에서 지금부터 하는 것은 하나원 시인의 이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여인에서 그저 저 같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일생을 망쳐버린 여인 아렉에 대한 저의 잘못된 속죄를, 그저 그 여인이 좋은 사람을 만나 안락한 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시를 아렉에 드리는 것이다. 정말 그러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를 썼다. 알은 놈들의 손에 붙잡혀 저 시베리아 땅으로 끌려간 것이 아닌가. 그는 그곳에서 놈들의 악형에 못 베겨 죽었을 것이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 없는 그의 슬픈 영혼에 대한 것이 그저 이 초초한 시가 되었다라고 하나원 시인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에 묻어나는 하나원 시인의 여인에 대한 마음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81페이지에 수록된 챕터 36의 알은 천사다 라고 하는 챕터에 보면은 나는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알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알의 눈동자를 보았다. 오 시인이여, 시인 당신은 알의 눈동자를 보고 무엇을 써보시겠다는 충동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만약 시인이 된다고 하면 나는 시를 쓸 충동을 느끼면서도 시를 쓸 것 같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저 영혼을 느끼면서 붓을 꺾을 따름입니다. 이렇게 중얼거려 본다. 그리고 자서전 240페이지 챕터 101에 보면은 에라곤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장 앞에서부터 대구의 중심지를 바보처럼 둥둥 떠다닌다. 문득 알의 모습을 꼭 닮은 젊은 여인과 맞서게 된다. 분명히 알씨라고 나는 소리쳐 불러볼 뻔한 여인이 나의 시선에 다가선다. 말을 건너고 싶으다. 알이 풍기고 뽀동하게 익을 대로 익은 그와 대화를 눈 빠지게 갈망하면서 기다리면서 끝끝내 말마디 건네지 못한 채 그 여인을 보내버린다. 다시금 알이 그리워지는 마음으로 그를 미행하고 싶은 아쉬운 충동이 못 견디게 나를 울렁거리게 한다. 정말 내가 문둥이 표가 험상궂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여인과 기어코 대화를 했으리라 자신하며 다정다한한 정열의 거리에서 애인이 있어야 살아가는 나의 영혼은
그 여인의 뒤를 물귀신처럼 쳐다보고 있다. 그 여인이 시야에서 영영 사라지니 한참 동안이나 그 무엇이라도 표현기 어려운 공허함이 찬바람처럼 나의 현관에 돌며 몸을 식게 한다. 사람이 언제나 자기 의중의 이성에 당도할 때 무아몽중으로 꿈을 추구하는 최대의 황홀한 혜택을 천지신명께서 받는 것이다. 아, 해피엔드. 시선 밖에 사라지고 영영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여인이여, 그대는 영영 행복하소서. 현실에 귀환한 나는 알을 사모하면서 알이 찾아갔다는 대구 애락원을 찾았다. 그러니까 대구에 그 애락원을 방문할 시점이었는데 뒷모습이 꼭 자기가 사모하는 애인 이혜경을 닮은 여인이 아마 지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여인을 들춰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서전 310페이지에 수록된 챕터 127번 자유는 찾았건만이라는 곳에 수록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과 피어오르는 하운의 다기봉을 쳐다보노라니 불현듯 알의 생각이 피보다도 진하게 가슴을 적신다. 금강산에서 또는 일본의 동경에서 막을 길 없는 사랑의 열정을 마침내 깊은 안개가 개이듯이 우스러진 내 가슴에 에치씨의 그림자가 비칠 때 에치씨, 내 곁에 그대로 있어주세요. 에치씨가 지금 내 곁에 있듯이 그대로 내 생전 내 곁에 있어주세요. 끝끝내 있어주세요 하면서 몇 번이나 애끓게 속삭이던 알의 모습이 지금 나를 붙잡고 나를 미치게 한다. 꽃같이 꽃같이 꿈속에 떠오르는 알의 여러 가지 환상이 눈앞에 어른거린다. 여기서 HC라고 하는 것은 한하운의 이니셜을 뜻하는 것입니다. 알을 해상하는 슬픔 속에서 알이 자기를 희생하고 나를 사랑한 그 영혼과 그 육신에 대하여 나는 그를 너무나도 비극에 빠뜨렸다고 간장이 찢어지게 뉘우친다. 알의 아름다운 영혼이 승호한 최고의 시가 나를 못 견디게 사목해 한다. 이 최고의 시를 북한 땅 감옥에다 가두어 놓고 나만이 자유를 찾아 나만에 도피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행위가 아닐까. 양심의 가책에 마음이 무겁다. 그런 동시에 알이 내 곁에 없는 이 세상은 너무도 공허하기만 하다. 다시 알과 만날 기적은 언제나 올 것인지 그것은 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한하운 시인은 그 자서전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챕터는 한하운 시인이 남한으로 월남하면서의 모습인데, 한하운 자서전은 그 나이 37세에 썼는데 37세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나의 슬픈 반생기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1977년 발행된 한하운 시감상을 지은 박거영 시인은 여인을 어떻게 해설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일이 옛날 성한 몸이 있을 때는 모두가 한없이 행복했다. 이제 내 앞에 지나가는 저 여인, 어깨 넙직한 사나이와 나란히 아기도 데리고 지나가는 저 여인, 낯익은 얼굴, 생각날 듯 혀끝에서 맴도는 이름, 아슬아슬 눈 감길 듯 어렴풋이 떠오르는 옛날의 추억.
그 여인은 바로 옛날의 그일까? 그때는 참으로 너무나도 아무렇게나 행복해버린 것만 같구나. 좀 더 멋지게, 좀 더 가볍게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을 그랬지. 아니, 정말로 행복한 것은 이렇게 멀리 추억을 더듬고 그리워하는 데 있는지도 모를 일이 아닌가. 작자는 흘러간 추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사실상 행복이란 부단히 삶을 영위하고 전변하는 현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전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전변은 인연에 의해 생기하고 존재하는 사물이 변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또 앞으로의 시간 속에 다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행복이란 지나간 추억을 자기 가슴 안에 간직하는 거기에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시의 여인은 작자의 행복의 상징이라고나 할까라고 박거영 시인은 해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란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화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어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35화 하나온 시인의 자작시 해설집에 수록된 국토편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